다르지만 닮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 9월 첫째 주 오늘의 영화 오만과 편견과 함께 심야 매점 오픈합니다.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내 지친 삶의 꿈처럼 다가와준 네 모습을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다면 너의 손을 잡고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 하늘을 걸어 약속해 영원히 오직 너만을 사랑해 밤하늘 불빛 같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꿈 패러다이스 너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To the my paradise 너 힘들었던 시간과 그 아픔 모두 다 잊어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와 함께 떠나보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Loving you forever Almost paradise 태양보다 더 따스한 날 보는 너의 눈빛은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내 지친 삶의 빛처럼 다가와준 네 사랑은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다면 You are all my love You are all my life 내 모든 걸 걸어서 나는 널 사랑해 저 푸른 바다 같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곳 paradise 너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To the my paradise 너 힘들었던 시간과 그 아픔 모두 다 잊어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와 함께 떠나보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Loving you forever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내 지친 삶의 꿈처럼 다가와준 네 모습을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다면 천사 같은 네 미소가 가득한 우리 나 보내 너만을 위한 꽃들로 영원히 채워둘 거야 Almost paradise 태양보다 더 따스한 날 보는 너의 눈빛은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내 지친 삶의 빛처럼 다가와준 네 사랑은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다면 네, 오늘 첫 곡은 티맥스의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심야매점 오늘도 강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청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멤버들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니요. 잘 지냈습니다. 아니래요. 왜 안 하시죠? 분이 계시군요. 여러분 환절기 조심하세요. 환절기는 항상 기온이 확 예. 변하면서 몸에 아픈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예, 제가 아프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딱 네. 봐도 힘이 없으시죠 지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화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 라이트 감독의 2005년 영화 오만과 편견입니다. 야, 2005년이면 언제야? 10년 거의 거의 20년 전이라고 봐도 돼. 네. 와. 저희가 근데 재밌는 게 이때 영화를 좀 했어요. 이터널 선샤인도 2005년도 영화였고, 네. 네, 다빈치 코드도 2006년 영화여가지고, 한참 저희가 영화를 재밌게 볼 시절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학창 시절이니까 한창 이제 영화에 눈을 뜰 때. 그렇습니다. 이 영화 재밌게들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아주 잘 잘 봤지요. 예. 저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대. 그 재미없어서 제가 이렇게 아픈 것 같기도 해요. 아, 재미없게 보셨군요. 예, 제가 오만했고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분은 제가 영화 볼 때 옆에 같이 있었는데 예. 이미 영화 딱 들어갈 때부터 편견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요? 아니 근데 깝깝해 이제 버렸네. 원인 제공을 먼저 했습니다. 영화 측에서. 영화 측에서 자 이거 어떠니? 우리 스타트로 이걸 보여주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때부터 저는 이제 편견 키이라 나이틀리가 돼가지고 몰입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편견은 풀리지 엄마난 않았고 합의 바랍니다. 엄마랑 합의 편견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영화랑 합의해야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뭐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배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배우는 네. 아까 방금 잠깐 나왔던 그 키라 나이틀리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맥튜 맥페니언 이분이 남자 주인공으로 이름 나오죠. 어렵네요. 네, 어렵더라고요. 발음이 사실 어렵네. 네, 이 배우들이 막 이렇게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의아했던 거는 예. 네. 사실 키라 나이틀리가 제일 이쁜데 그렇게 아. 이쁜 얼굴로 묘사가 안 돼가지고 그니까요. 네, 조금 이게- 몰입이 깨졌었어요. 이게 소설에서는 사실 첫째가 제일 예쁜 걸로 맞아요. 때문에 사실 키이라 나이틀리가 이제 좀 덜 예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중심이 예쁘더라고요. 키이라 나이틀리다 보니까 네. 뭔가 예쁘더라고요. 첫째는 영화에서는 좀 정형적인 미인상처럼 생겼고 이제 그쵸. 이분은 키이라 나이틀리는 조금 개성 있는 미인상이셔서 네, 저는 그래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저 시대가 개성이 이제 막 표현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고증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17, 18세기였으니까 그 시절에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긴 했죠. 네,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보긴 했었습니다. 다들 배우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연기는 저는 그 음. 다시 역을 맡았던 이제 매튜 맥퍼딘 네, 진짜 오만한 표정 참 잘 짓는 것 같다. 아. 뭐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좀 이렇게 감정이 좀 풀어지고 이러면 얼굴도 좀 풀어질 만한데 끝까지 그냥 인상 찌푸리고 있는 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편견이 강해져. 왜 키라 나이틀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다가 이제 사랑에 빠져야 돼. 써본 당신이 더 탔어. 들어가셨는데요. 예. 아니 좀 그 있잖아요. 왜 눈을 그렇게 떠? 뭐 세모나게 떠? 이거에 딱 너무 맞는 그 세모나게 인상 떠? 딱 찍고 있어가지고. 아니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았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 근데 첫 인상 안 좋았으면 나중에 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비를 맞으면서도 그 표정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연기는 잘했지만 이 상황상의 그런 감정 변화에 대한 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자, 여러분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얼굴 저렇게 나왔다고 해서 영화 끝까지 저렇게 이제 끝까지 보셨어요 저렇게. 와.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여러분은 예. 첫인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편인가요? 지금 저희 뱅키즈님은 유지가 되는 느낌인데. 예, 저는 사실 좀 그러니까- 가는 편. 예. 네, 저는 영화 쪽으로 보면 사실 저도 뱅키즈님 같은 경험이 있어요. 뭔가 영화를 딱 처음 볼 때 뭔가 오프닝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그 영화를 뭔가 집중하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고 나면 뭔가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일단 저는 아니, 이거 저 저도 같은 그런 경우는- 경험이 있어요. 그 영화 볼 때 있잖아요. 예. 영화 볼 때 뭐 정치적인 뭐가 들어갔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은 아니죠. 몇 년 됐죠. 뭐 걸캅스라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바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완전 배제해서 봐요. 첫인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때 바뀔 수도 있고 이유가 있겠지라고 계속 생각은 해줘요. 이제 저랑 약간 끝까지 거꾸로 가요. 예. 완전 반대로 생각을 하시네요. 신기해요. 응? 저는 첫인상이 이제 오래 가신다는 얘기죠? 무조건 첫인상이 끝입니다. 저는. 아. 두 번째 인상은 없다. 네, 없어요. 저는 그랬던 적도 없고. 음. 왜냐면은 이제 첫인상이 첫인상이 진짜 나빴는데 이 사람이 이제 향후에 이거는 사실 편견이었어라고 해도 저는 그 첫인상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이랬기 때문에 이 나중에 하는 그런 편견을 해소하는 행동에도 이거는 가짜 행동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착하게 봤는데 첫인상 네. 착하게 봤는데 이제 계속 안 좋은 모습이 보여도 계속 착하게 보시나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겠지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맞아요. 그렇군요. 사실 저는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바뀌는 부분도 많아서 뭐 그냥 그때 첫인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때가 인상인 것 같아요. 인상. 네. 그 하루에 그 시작한 첫인상. 그죠. 그 이 사람은 당시의 오늘 첫인상. 처음 본 첫인상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그래서 약간 획가닥 일기예보 같은 첫인상이네요. 예. 뭐 그렇죠. 약간 뭐 금붕어 스타일이신 건가요? 예. 네. 약간 저한테 납득이 된다면 제가 설득이 된다면 전혀 의미 없죠. 저는 약간 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 인상을 좀 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괴팍해서 막 찌푸리고 맨날 다니고 그러면 그 찌푸린 주름이 얼굴에 깊게 패여서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평소에 인상 많이 쓰고 좀 약간 욱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대개는 맞더라고요. 거의 한 90%는. 그래서 그게 결국에 첫인상이 드러나는 거다 보니까 엔간하면 첫인상이 유지가 되고 진짜 드라마틱한 나에게 이제 다하시 같은 편견을 깨줄 사람이 가끔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대개는 맞았다. 대개는 맞죠. 네. 맞아요. 첫인상을 이제 가로짓는 것들이 어떤 뭐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나 그 어떤 애티튜드가 그걸 많이 결정짓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저에게 약간 애티튜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은 뭐 정말 역시나 100에 하나 정도가 이제 반전이었지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는데 나중에 어떻게 더 잘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편견을 갖지 말라? 근데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해도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대개는 다 맞는다라고 말들 많이 해요. 방금 이제 뱅키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편견은 통계학이다. 이건 과학이다. 그렇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완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쪽은. 통계학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통계학도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만약에 뭔가 좋은 거를 70%가 있고 뭐 절대적으로 70%가 있고 안 좋은 게 30% 있다고 생각했을 때 좋은 것만 봤으면 사실 좋은 게 100%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관상도 통계학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관상, 사주 이런 것도 이런 게 통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한창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문신 돼지 국밥. 아, 초롱이? 초롱이. 진짜 빅데이터의 딱 근본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다 저런 성격이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니까. 아 그러네요. 그 나상욱이나 초롱이의 행색이면 거의 그랬다. 그렇죠. 모두 거의 그러진 100%. 않지만. 그렇죠. 대부분이 치즈는 그랬으면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첫인상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치즈님도. 네. 치도는 네. 네. 저도 약간 이제 뱅키즈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그래도 좀 변하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첫인상을 이제 뭐 그렇게 봤는데 아니었던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전 첫인상을 그닥 중요하게는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좀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어쨌든 지금 저희 이 남자 4명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시도리님은 네, 이제 그거 성인이 돼서 물어봐야 성인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래서 네. 저희의 첫인상이 좀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인상이요? 네. 기억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럼 그닥 너무 중요하지 어려운데? 않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첫 목소리랄까요? 온라인상으로 첫 보면 목소리 네, 첫 인상보다 첫 목소리로 다- 만났기 때문에. 목소리는 다 좋았어요. 다 일단 호였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일단 처음 이제 멍사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봤어요. 멍사원님을 제일 오래 알았는데 네. 처음에는 약간 이제 까칠 뭐라 그래야지 그런 인상이 조금 있었어요. 다 아시가 알겠네요. 오케이. 네. 근데 아, 이제 만나서 이제 맛이. 놀고 하니까 완전 바뀌었고 생각보다 되게 순둥순둥하다. 눈이 맑다. 안광이 맑다. 다하시가 있었군요. 안광이 맑다. 그러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일치했어요. 제가 목소리 들었을 때 생각했던 인상과 다 일치했어요. 되게 첫인상이 다 좋았고. 괜찮았군요. 네,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도라이님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은 좀 약간 강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사진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목소리로 대화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아니긴 했는데 이제 인상이 좀 강하신 편이거든요. 그 딱 죽기 좋은 날씬의 그 배우를 닮았어요. 아, 박성훈 예. 그 렌즈를 잡아먹을 듯한 그런 눈빛. 근데 다 보면은 순둥순둥이다. 막상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은 순둥순둥이다. 인상은 약간 처음에 무서울 수 있는 인상? 웃는 모습이랑 또 아예 다른 인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군요. 남들이 봤을 때. 네,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억울한 게 네. 저를 정말 만났던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분들의 한 8분에서 9분은 저보고 살인자 광상이라 그랬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그 살인자 광상. 너무하잖아 그거. 이게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잘 그러니까 막 대외적으로 막 어디 같이 뭐 가고 놀고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특히 중학교 때 좀 그랬는데 저 자식은 혼잣말만 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약간 저 자식은 좀 음습한 녀석이다. 얼굴도 살하게 생겼다.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동기들한테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보통 일치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뱅키즈님도 되게 인상 좋으시잖아요. 딱 그 인상이고 가로짱도 인상이 되게 좋거든요. 목소리랑 맞아요. 딱 비슷한 인상이라서. 저도 약간 그 오해받는 도라이님까지는 도라이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반전은 있었다 정도로만 듣긴 했었어요. 네 맞아요. 좀 차가워 보인다라고 처음에 들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꾸로 네, 저는 거꾸로 이제 옛날에 막 흡연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막 이게 담배를 필 때 담배 안 피게 생겨갖고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 어땠습니까? 저 인상? 저만 따로 봤지 않습니까? 저는 친구. 뭐 맞습니다.
그냥 똑같았어요. 그죠? 그냥 그- 일치. 예, 그냥 저희는 어쨌든 그 어떤 모임에서 그 일단 그 카톡으로 먼저 만났기 때문에 카톡에서 하는 행동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딱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 네, 저는 네. 변화 없습니다. 예, 그냥 딱 강아지 상이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강아지상. 되게 털털하면서도 뭐랄까 되게 좀 친근하고 사근사근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근사근 나온 거 아니야? 사근만 사근보다는- 가지고 사갔다가 나는 줄 알았어. 뭔가 친근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이 뭔가 사근사근한 거랑 좀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네, 되게 좀 편했어요. 처음부터. 저희 커피숍에서 같이 커피 마셨죠. 맞아요. 오. 아니 안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아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뭘? 와 이거 뭘 사람 시초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좀 알다 보니까 수영을 또 되게 좋아하신대요. 물 노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물개가 생각나더라고요. 물개. 바다표범. 바다표범, 그 주고 저희가 이런 거. 남극의 귀염둥이 펭귄 이야기할 때 거기 나오는 바다표범. 펭귄을 잡아먹는 포식자죠. 왜 펭귄 다큐에서 바다표범이 잡힐? 펭귄도 아니고. 아니, 거기 바다표범이 그 물개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별명이 물개였었습니다. 선생님 학교 때. 꼬리 흔들면서 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 느낌이지. 얘기할 때. 이쯤에서 저희가 첫 곡을 들었는데 얘기를 안 했군요. 아니 그러게. 제가 첫 곡을 팀엑스의 파라다이스를 들었는데 요 곡은 김가루님이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의 분위기는 되게 중세까지는 아니고 좀 그 당시 풍경과 어울리는 배경과 음악이 나오지만 네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먼저 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밝고 든 생각이 약간 이런 한국 드라마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중에 가장 우리 귀에 익숙한 이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약간 한국의 그 로맨스 드라마 그런. 맞아요. 한국의 로맨스. 딱 전형적인 그런 클리셰들이 여기서 다 나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해하면서 들고 왔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스토리라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뭐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가면 약간 아침 드라마나 사랑과 전쟁 쪽으로 가는 거고. 예. 약간 마라맛으로 가면. 그래서 벤키즈님은 약간 짝 같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번에. 맞아요. 짝을 본 짝이다. 처음에 딱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억지로 짝을 맞추려고 남자들 왔대 니들 가서 뭐 이렇게 해봐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떠밀어가지고 막 그쵸. 어쩔 수 없이 알고 신났어요. 자기들도 신나가지고 막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막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작업하고 막 뒷담 듣고 그냥 전형적인 중세 짝의 느낌을 받았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편견이 생긴 거예요. 짝이잖아. 네, 중세 짝이잖아, 이 뭐야 이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역경, 뭐 고민, 오해 다 이제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너무나 이 뭔가 이 결혼 그리고 짝을 맺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때 약간 시대상 이런 것들이긴 한데 요즘은 뭐 자만추라든지 무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자만추다 보니까 너무 반감이 들었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 뭐 자만추냐 아니면은 좀 소개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으신지. 사실 소개도 자만추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소개팅도 약간 자만추가 아닌가? 소개팅 인위적인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말입니까? 그러게요. 그 뭐냐 친구한테 소개받은 건 약간 그게 자만추인가 모르겠네요. 어렵네요. 약간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 회색 분자 같으니 말하면서 헷갈렸네요. 저는 소개팅은 일단 자만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100% 자만추입니다. 저 자체는. 저도요. 예. 저도요. 저는 그 막 이렇게 소개팅하고 뭔가 선 보고 이런 이런 인위적인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그거는 애초에 내가 연애를 해야지 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 실시간으로 알게 됐고. 네. 저희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그쵸. 제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그 듀오 이거를 쓰세요. 결정사? 네, 이거 네 결정사요. 근데 진짜 비싸고 이거 얘기 들어보면은 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가입을 하면 일단 가입비로 이제 자기 스펙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데 보통 한 몇백만 원 해요. 300-400 이렇게 하고 이것도 거의 다달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제 이분 남성이니까 여성분들의 이제 픽이 오잖아요. 이제 만나서 결정사를 통해 이제 여성분의 입장을 듣고 네, 더 만나보고 싶대요. 혹은 여기까지만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말 없이 그냥 새로운 여자를 이렇게 해줘요. 이게 뭐야? 근데 서로 결정사잖아요. 이게 보통 한 번에 한 두세 번을 동시에 만나요. 근데 그 여성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히려 더 어렵고. 그러니까 짝이네. 네, 짝이에요 진짜. 나는 요새는 나는 걸로 유행. 보통 이제 썸을 타면은 한 두세 번 만나면은 결정이 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런 케이스는 8번, 9번을 만나도 마음이 확신이 안 든다 하더라고요. 너무 현타올 것 같아요. 1이 되는 맞아요.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짝을 찾아야 된다는 1? 약간 맞아요. 결혼 공장 느낌? 맞아요. 그 8번 만난 분과 결혼하기 위해 막. 그 8번 만난 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직진을 하려고 이제 결정사 담당자에게 저 이제 여자분 매칭 그만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매칭 하시는 분이 그분은 아직 계속 받으시던데요? 라고 말을 했대요. 이제 8번이나 만났는데 돈 쓴 게 있으니까 좀 더 보고 싶을지도. 그 한쪽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사랑의 작대기를 했는데 상대가 안 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정말 저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렵기도 하니까 뭐 그들의 맞아요.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평생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것도 느낌이 확 다르네요. 이게 소개팅이랑 또 다른 느낌.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잣대가 더 생기니까 더 그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더 특히 깐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노래를 하나 듣고 올까요? 네. 네. 저희 두 번째 노래는 조니 심슨의 플라워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Hey,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 Lavender elixir so full of pheromones. Give me one taste and you're gone. What if I can't get you out of my thoughts? What if my seasons don't change? What if you forget to forget me not and we fade away?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Casablanca sweetheart,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What can I do? What can I say to convince you to stay? All I see are tulips and I'm a hummingbird. Heavenly ambrosia in every curve. Honey dripping over my imagination. The fragrance keeps flowing straight down to my soul. What if I can't get you out of my thoughts? What if my seasons don't change? What if you love me, then you love me
rainy night and we fade away. You're my little flower, blooming in the night,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my Casablanca sweetheart, nectar so divine. Baby, you're the best part of my life. What can I do? What can I say to convince you to stay?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네, 조니 심슨의 플라워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치도리님이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냥 뭐 예. 평소 저 좋아하던 노래고 이것도 가사가 그 다하시가 표정은 계속 똥 씹은 표정이긴 하잖아요. 근데 예예. 그 내면의 마음이 저럴 것 같아서 그 애끓는 사랑 노래거든요. 이게 너는 나의 뭐 카사블랑카 스위트홀트 마소마 딱 그런 마음일 것 같아서 너무 죽도록 사랑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입으로는 네. 막 똥을 내뱉는데 마음속으로는 죽도록 사랑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츤데레. 노래를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춘춘 느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전형적인 전형적인 좀 클리셰잖아요. 뭔가 싸가지 없는 남자, 돈 많고 예. 싸가지 없는 남자가 이제 그 하층민, 평범한 여자, 그냥 뭐 서민을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뭐 처음에 완전 싸가지 없게 대했는데 이미 첫눈에 반했잖아요. 다시가. 리지였나요? 리지한테 이제 첫눈에 이미 반했었고 이미 호감을 느끼고 끌림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똥을 내뱉고 표정을 약간 벌레 보듯이 보고 막 이러잖아요. 예예.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마음속은 죽도록 사랑해. 미칠 것 같아. 막 네가 너무 끌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 노래랑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치도리님, 약 좋아하셨어요? 아닙니다. 전 술을 하지 못합니다. 한잔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이 영화가 되게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클리셰들 있잖아요. 클리셰. 뭐 로맨틱 코미디나 이제 로맨틱 소설, 드라마 이런 데 나오는 클리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원조라서. 여러분들은 클리셰들 많이 찾으셨나요? 진짜 많이 나오는데. 클리셰 진짜 많이 나오죠. 네, 그냥 전부 다 클리셰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클리셰였어요.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현대물로 만든 영화도 많고 뭐 브리짓 존스의 일기 이런 것도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현대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부 그거라고 봐도 되고 뭐 특히 뭐 이제 말갈량의 아가씨, 부잣집 도련님 둘의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걸 방해하는 이제 그 가문의 높은 사람에다가 뭐 말 안 듣는 여동생과 이제 멀쩡한 남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 같은 남자라든지 모든 게 다. 비울 때 싸우는 그런 거라든지. 맞아요. 그러네. 그런 거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클리셰들 있잖아요. 뭔가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한두 가지가 아니 거의 처음부터 끝이네요. 맞아요. 그냥 비빔밥 재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딴 데서도 저 비빔밥 거기다가 어떤 고명 살짝 올리고 당근을 볶고 뭐 약간 그런 차이 조금씩 주면서 네, 그렇죠. 그냥 음식 메뉴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 로맨스라는 그런 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크게 바뀌기 어렵죠. 네. 우리나라 정서랑 잘 맞다는 게 좀 신기해요. 외국 드라마들은 막
드라마 시작부터 싹스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싹스요? 싹스를 하고 네. 어, 야스라고 해주실래요? 야스. 근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사가 되게 쌓인 다음에 이게 손 잡고 그 간질간질한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막 이미 입술 박치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K 이 문화 러브 컬처랑 잘 맞는 게 좀 전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들의 연애관이 이 서양의 200년 전과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할 말은 딱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중세에 머물고 있구나. 우리 아직 발전을 못한 느낌? 약간 그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문화상 차이잖아요. 네. 뭐 서양이나 외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다 막 무난한 건 아니지만 네. 만남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린 층을 상대로 어린 친구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만나는 것 자체도 힘들고. 맞아요. 빌드업이 좀 많이 쌓여요. 우리나라가 네. 그 뭔가 이게 외부인 뭔가 그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쪽이 발전하기가. 맞아요. 그 실제로 저도 친구가 한 명이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는 정말 자연스럽게 옆에 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얘기를 정말 잘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한국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들으면 거의 뭐 동물의 왕국 수준으로 그냥 그 야스가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예스. 야스. 싹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선세쿠사. 맞아요. 요새 네, 그런 말.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네, 뭐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게 크게 뭐 이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개방적으로 바뀌는 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얘기하다가 들어왔지? 소학스. 클리셰 얘기하다가 야스가 싹스 클래스. 클래식 얘기하고 있었지. 자꾸 양말을 써. 양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남녀간에도 약간 호흡도 맞아야 되고 말 관심사도 맞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대체적으로 외국인에 비해서 막혀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건데 그 남녀간의 그 텐션이라는 게 참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딱 하면은 쟤 뭐야 이러잖아요. 뭐야? 근데 약간 진짜 신기한 거는 한국인들의 잣대가 한국인과 외국인한테 좀 달라요. 그렇죠. 그렇긴 하네. 네, 이상하게 한국인들은 특히 약간 상대방의 텐션에 좀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외국인이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외국 가면은 외국인 뭐 한국인 뭐 알바노 하면서 지네 말로 그냥 바로 해버리는데 그렇죠. 유독 한국인만 그걸 맞춰주려고 하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요. 맞아. 알바노 정신이긴 하죠, 외국. 맞아요. 그냥 자기 말로. 그렇습니다. 그럼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을 참으로 오만한 거네요. 조선인이요? 손의 자존심. 조선의 자존심이야. 이건 조선의 자존심이야. 오만한 외국인들. 신견에 외국인들. 휩싸인 조선인들. 예. 근데 뭐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얘기였어가지고. 아니 저도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네, 아무나 하십시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오케이. 지금 길어졌거든요. 이미 길어진. 이게 영화의 제목이 이제 오만과 편견이잖아요. 예. 오만은 이제 남주를 말하고 있는 거고 편견은 여주를 말하고 있는 거고. 오만이 편견. 오만이 방금 멍성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만함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정신학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어요. 오 그래요? 예. 뭐 이거 해보고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출처가 양부로의 정신세계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제가 예시를 들 건데 예. 이 중에서 5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자기애적 성격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애. 말씀드릴게요. 장애 네, 판단을 한번 받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첫 번째,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좀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자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 권력, 뭐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에 몰두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 집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권력도 뭐 세게 가지고 뭐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 나는 특별하고 내 문제는 어떤 뭐 특별한 사람, 뭐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본인에 대해서 과도한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 찬양해야 돼. 나 봐봐, 나 개쩔지. 날 추앙해. 그거 고르는 순간 인격장애 저를 아닌가요? 추앙해요. 날 추앙해.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약간 어떤 특별한 뭐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건 못해도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여섯 번째,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좀 착취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한 약간 도구로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해야만 날 도왔어야지 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탓 중이네. 일곱 번째, 감정이입의 결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아니 뭘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시기함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시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내가 남을 시기하고 남도 나를 시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 하신데 오만방자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그런 것. 약간 거만한 사람. 사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몰라요. 나르시시스트는 모르는데. 그렇지, 모르지. 이걸 남이 판단을 해줬을 때 이런 사람이다 싶으면 이 사람은 좀 자기애성 인격장애다. 거기서 5개 이렇게 이상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격장애인 그쵸. 건가요? 5개 이상. 아까 모든 사람들은 오만할 수가 있어요. 오만함이 있는 것도 괜찮고, 예, 그쵸.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5개 이상 나오신 분? 5개 이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저는 그냥 한 나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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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 2개? 2-3개? 왔다 갔다? 두세 개? 네. 저도 한 3개? 그것도 좀 애매하게 2-3개? 저도. 저 다른 분들을 생각해도 뭐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5개 이상은 다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이미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못 어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약간 떠오르는 분들은 있어요. 딱 들었을 때, 그쵸. 이거는 이분인데 약간 그렇게. 그래서 여기 없다. 네, 그래서 그분은 여기 없고. 여기 없다. 오르기만 했다. 없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장애가 없습니다, 저희. 적당히 장애예요. 오만한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사실 자신감.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을 막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오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자신이 나는 한 번도 오만한 행동이나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단언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오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게 오만한 거죠. 네. 진짜 오만하구나. 그쵸. 네. 본인이 그래서-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맞아요. 세상에 오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만했던 뭐 적이라든지 그런 일화가 있을
일화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게임마다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아, 게임에서는 왜 많은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게임에서는 제가 어떤 게임을 좀 특별하게 잘했었는데 네. 프로게이머랑 붙어도 이길 정도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와도 내가 다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오만한 게 아니지 않나요?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그걸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이겼다는 소리면 그거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못한다고 하는 게 오만한 것 같은데요. 못한다고도 많이 했는데 야 너 이거 되게 못하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게임에서 할 때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오만이었네요. 네. 그렇죠. 도라에님이 오만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특정 그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칼 들고 이게 맞대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항상 그 게임 들었네. 그거를 자기랑 붙어서 이기면 뭘 해주겠다 이러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하는데 그거 굉장히 오만한 거거든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이 자꾸 희망 고문하고 약간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약간 오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만하게. 아니 이길 수 있어. 내가 한 손으로 해준다니까. 오만이네. 이거 보세요. 네. 굉장히 오만하죠. 아니 내가 한 손으로 해준다니까 그거를 도전을 했어야지. 도하시. 여기서 또 아씨. 하지만 난 널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뭐 얘기가 나온 측면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운이 좀 잘 따르는 편이어가지고 예. 이거 왠지 좀 잘 다르는 게 아닌데. 될것 같다 약간 이렇게 오만해진 적이 좀 많아요. 근데 뭐 최근에도 뭐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는데 나는 이거 성공하지. 나는 오만함을 가졌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러면 오만한 건가요? 이것도 또 애매하죠. 비티기네요. 이것도 약간 당신이랑 나랑 비티기였던 거야. 비티. 그런가? 그런가? 네, 그렇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오만한 건 아니죠, 사실. 사실 그 극중에서도 다하시가 뭔가 처음에는 오만한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막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점점 이제 오만함을 계속 내려놓잖아요. 본인을 인정하고. 그렇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뭔가 본인이 오만하거나 편견이 있더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다 보면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변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오만하다는 인정하는 게 건-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지가 있는 부분. 그 온라인 밈 중에 그게 있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해? 왜 인정을 안 해? 인정해 안 해? 인정해 하면서 인정을 이제 압박을 하는데 인정을 해야지 이게 된다. 맞아요. 맞아. 어느 부분이든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거라서. 네, 많은 부분에서는 인정당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자각하는 것보단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인정당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오만했던 일화를 좀 들려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약간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음도 나름 잘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높은 노래를 불렀었죠. 되게 오만하게. 그때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오만하게 노래를 부르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옛날에 박효신 씨의 야생화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굉장히 그걸 이제 오만했군요. 네, 오만하게 이제 혼자 노래방에서 부르다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이 단전이라고 하죠. 예. 네. 단전 쪽에 뭐가 왈칵 쏟아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그러니까 약간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전 쪽을 만져보니까 뭐가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좀 무서워서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제 장이 튀어나왔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다가요? 네, 노래를 부르다가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이 복막이 찢어져가지고 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 그래서-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이걸 겪기 전까지는 알 리가 없었던. 저도 네, 저분 때문에 탈장이란 걸 처음 들었습니다. 우와. 맞아요. 이게 탈장이란 노래 부르다가 역시 맞아요. 박효신의 노래를 야생화는 부르다가. 인정당하게 만드는군요. 오만하던 저를 치료해준 노래가 박효신 씨였고 그게 이제 병원에서 배를 꼬매면서 제 오만했던 과거를 청산을 했죠.
물리적으로 치료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다쳐졌어. 예로부터 물리치료. 네, 무조건 교육은 물리적으로 받아야지 약간 바로 와닿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증거가 대박이네요. 확실했던 거죠. 증거가 충분했던 거. 음. 예. 아, 뭐 웃기네. 이렇게 음악 얘기가 나온 거 제가 네. 이 영화의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음.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아까 잠깐 초반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화의 시대적인 배경이 17세기, 18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OST 역시도 그 시대에 이제 걸맞는 음악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들어보시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이 특징이에요. 이 그 OST들이. 네. 맞아. 그래서 이 시대가 사실 이런 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시대가 사실 낭만주의 시대.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나 미술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시대에 대해서 바로크 시대, 르네상스 시대 이런 걸 배우는데 그렇죠. 네, 그때 나오는 낭만주의 시대가 이제 18세기, 19세기를 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음악의 느낌을 이 작곡가가 잘 살렸다. 그래서 뭐 이 낭만주의가 이제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전 시대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전전 시대가 바로크 시대라고 해서 아니죠 그 바로크 시대 전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가 이제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예. 네, 그 르네상스 시대는 저희 성악곡 위주입니다. 성악을 하는 곡들, 네, 그런 곡들이 위주였다가 이제 바로크 시대 17세기, 18세기로 넘어오면서 기악곡, 이제 악기를 쓰는 네, 그런 이제 곡들이 주를 이루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악기의 연주법들이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바로크 시대 때 이런 연주법들이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노래들이 화려해요. 그렇게 시대가 지나가다가 이제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사실 같은 18세기이긴 한데 거의 18세기 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바로크 시대의 그 화려함보다는 간결하고 합리적인 그 굉장히 선명한 이런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특징적인 게 피아노가 굉장히 널리 번성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주의의 음악가들을 뭐 지금 딱 떠오르는 그런 음악가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모차르트. 저희가 맞습니다. 모차르트. 이 시대가 모차르트예요. 네, 네, 고전파는 모차르트입니다. 네, 딱 그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음악가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낭만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낭만주의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워낙에 그 고전주의 때 합리적이고 간결하고 이런 음악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물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 실용성만 따진다. 음악이 예술인데 이렇게 실용성만 따지냐? 이러면서 이제 네, 뭔가 그런 합리적인 걸 다 탈피하고 정말 아름답고 아니면 막 변주가 많고 막 변조가 많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이. 그래서 이때 가곡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막 수행평가 할 때 막 가곡을 부르는 그런 수행평가를 했었어요. 네. 네, 그때 그래서 가곡이 많이 발전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그거 네 목소리야 이랬는데 내 목소리예요. 뭐 저희는 어쨌든 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네. 치도리님도 고등학교 때 막 가곡이나 이런 수행평가를 하셨나요? 네, 했어요. 음. 그런 뭐, 거 하고 뭐 리코더 하고 노래 그쵸, 부르기 했었어요. 서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낭만주의 시대는 그렇다. 이제 아름답고 서정적인 음악들이 많다. 이게 약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고전파 음악에서는 되게 간결하고 되게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귀족 쪽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 시대 때 음악을 들었던 상류층들을 약간 대상들이 상류층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귀족 쪽이고 약간 기사도 있고 정갈하고 기술을 되게 많이 따지고 그랬는데 고전파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차르트나 아니면 베토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베토벤은 좀 약간 애매해요.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초중기까지 베토벤 전기 쪽에서 초중기까지는 고전파로 분류가 되고 그쵸. 중기에서 후기는 베토벤은 낭만파로 분류가 됩니다.
이 낭만파의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정갈함을 탈피하고 약간 서정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중요 핵심 가치는 격동적인 것, 그리고 그쵸. 시적인 것, 서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낭만이지. 낭만이고, 그리고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인용을 하자면, 근데 고양이가 그만 울어. 이 시대 때 이제 사실 놀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남녀간의 사랑을 나눌 때 주로 어디서 만납니까? 강가, 배 타고, 산에서, 들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배경이 되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또 이제 바르카로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뱃노래인데, 이 뱃노래를 통해서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말하게 되고, 약간 시대적으로도 약간 좀 더 진보적으로 변하게 되는 이 시대가 낭만파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음악사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이 곡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시겠지만, 네, 낭만주의 시대 때 대표적인 작곡가죠. 쇼팽의 음악을 들고 왔는데, 네, 그럼 음악을 듣고 올까요? 네, 가시죠. 네, 조성진의 쇼팽 녹턴 20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조성진의 쇼팽 녹턴 20번이었습니다. 다들 주무신 거 아니죠? 잘 잤어요. 잘 잤어. 예, 좋습니다. 뭐 아까 음악 소개를 했으니까 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사실 제가 그 좀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굉장히 다른 그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서 이제 점점 그거를 이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이제 줄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 여주인공 키라 나이틀리가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사실 그 사람은 나랑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닮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서로 이제 결함이 하나씩 있다라는 게 닮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닮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 주인공들처럼 처음에 봤을 땐 다르지만 닮은 사람에게 끌렸던 경험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뭔가 이 주인공들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단점이 있다기보단 뭔가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 상대방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서로 완전 반대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고 이렇지만 이제 그거를 보완해 나가면서 서로 굉장히 그 마음이 깊어지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헤어지긴 했지만 그때 뭔가 그런 감정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주인공들한테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연애할 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일단 다른 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알아가게 되면서 이제 닮은 점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깊어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름 때문에 이제 뭐 싸움이나 섭섭한 거나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그쵸. 처음에 뭔가 그 다른 부분 때문에 약간 끌림이 있으신 편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없는 면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나와 다르게 이제 뭐 차분한 모습이라든지 네. 그런 뭐 이성적인 부분 그 뭔가 듬직 그런 부분에서 이제 끌렸던 적이 있어요. 네. 이성적인 부분 뭔가 뭐라 그랬냐 그게 싫으면서도 약간 끌리는.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이면 또 전 싫거든요. 예. 좀 공감을 해주면 좋겠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사람이 저로 인해 변화하는 모습이 전 좋은 것 같아요. 티발시아? 나랑 많이 티발시아가 나로 인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예. 나로 인해서 달라지는 그 모습 거기서 이제 많이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그 모습 나를 위해서 많이 다른데 엄청나게 성향이 다른데 변화하는 모습. 예. 이거 남녀간의 사랑은 아니지만 예.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봇 듀오, 바텀 듀오 할 때 네.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딜 뭐 같이 듀오를 하는 원딜이나 서포터나 게임 얘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반이에요. 플레이할 때 살짝 계산하고 반은 본능으로 맡겨갈게요. 근데 뱅키즈님하고 많이 할 때는 뱅키즈님은 딱 보니까 뱅키즈님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본능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진입도 본능적으로, 후퇴도 본능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지만 그렇게 시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 빠져나온다던가 아니면 공격적인 시도를 성공을 시킬 때 내 예상과 다른 게 성공이 됐을 때 그러면 와, 이 각을 보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뱅키즈님에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다름을 그때 느꼈군요. 네. 다름인데 약간 제 계산과는 다른 게 나왔는데 이게 좋은 결과를 끌어냈어요. 그러면 이거 괜찮은데?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나랑
무조건 다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달랐기 때문에 나도 도움이 되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주문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주문을 잘 맞아. 안 먹으러 가게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끌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면서도 서로 먹을 걸 참 좋아해. 이런 같으면 또 이제 그쵸. 그래서 맞아, 그게 맞아. 다른 것과 같은 게 밸런스가 이제 합이 좋을 때 그럴 때 이게 확 끌리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사람이 주문은 잘하는데 먹을 건 별로 안 좋아. 그럼 먹을 때 막 맨날 깨작깨작 먹고 이거 보면 막 답답하고 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주문 잘하고 뭐 한다 해도 같이 밥 먹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그 결이 이 다름과 같음의 결이 어떤 건 일맥이 될 때 진짜 딱 끌리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비슷한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 오만과 뭐 자기애성 인격장애 하면서 이제 제가 양구로의 정신세계 여기서 이제 인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정신과 의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보통 남녀 사이에 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끌렸고 헤어지는 경우도 그 다름 때문에 헤어지는 거다. 결국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던 건 이런 모습 때문인데 그 모습 때문에 헤어지게 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고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헤어지고 그런다고 하네요. 늘 같은 걸로 싸웠던 것 같긴 해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좋아지고 그 부분 때문에 싸우고 그 부분 때문에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구만. 그렇습니다. 인간인 어렵다. 어렵다 닌겐. 닌겐. 그러면 뭐 좋아할 때 어디고? 아니 곡을 하나 빨리 더 듣고 올까요? 이어서 또 피아노 곡을 준비를 해주셔서 가시죠. 네, 다음 곡은 하야토 스미노의 뉴 버스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하야토 스미노의 뉴버스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도라이님이 준비해 주셨네요. 그래요, 저예요. 이게 사실 이제 하야토 스미노라만의 발음이 이제 영어식으로 해가지고 하야토 스미노고 이름은 이제 원래 스미노 하야토입니다. 거꾸로예요. 아, 그러네. 네, 네, 그쵸. 이 음악이 사실 원곡은 쇼팽의 에뛰드입니다. 쇼팽. 에뛰드인데 에뛰드가 사실 이게 연습곡이라는 뜻인데 네. 사실 이 시기 때 이제 생활용 이제 가정용 악기가 기타에서 이제 피아노로 좀 많이 넘어오게 돼요. 넘어오면서 이제 여러 연습곡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피아노 학원 가면은 꼭 들렸던 체르니 몇 번 부르는 거지. 그렇죠. 그 음악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나온 건데 이제 연습곡이라고 하면은 약간 테크닉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자기의 실력 향상을 도움이 되는 그런 테크닉 위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도움이 되게끔. 네, 쇼팽은 이걸 이제 그냥 연습곡으로 두지 않고 연습곡이긴 한데 청중 앞에서 연주도 가능한 연습곡으로 만들게 돼요. 그게 쇼팽의 에뛰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면 네.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그 소설이 탄생함으로써 수많은 뭐 영화, 드라마, 뮤지컬 이런 거 서로 파생 작품이 엄청 나왔어요. 그런 거 마냥 이 음악 자체도 연습곡으로 딱 나왔는데 이 연습곡이 또 공연용으로 딱 동시에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재해석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들으신 스미노 하야토 이분도 뉴버스라고 자기 자신에 맞게 에뛰드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게 돼요. 새로운 걸 또 창조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오만과 편견이 수많은 작품을 나왔던 것처럼 이 쇼팽의 에뛰드도 수많은 작품을 낳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과연 그렇군요. 과연 그랬던 것이다. 어려워 보였는데 잘 묶으셨군요. 아니 얼마나 쉬웠는데 이게. 그럼. 오만입니까? 오만하다. 네,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영화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시죠. 아까 네. 김가루님이 궁금한 게 네. 이 원작 소설을 또 보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작 소설을 안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이 원작 소설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영화가 뭐 그대로 뭐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영화에서는 그 소설에 없는 부분 뭘 좀 잘 살려냈다든지 이런 게 좀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그 영화가 잘 살렸다고 하는 건 약간 미장센은 잘 살린 것 같아요. 그죠. 미장센. 미장센을 네, 잘 표현한 것 같고 특히 배우들의 어떤 뭐랄까 소설에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배우들이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좋았고 음악이랑 풍경 이런 게 네. 되게 뭔가 시대상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오히려 소설을 읽을 때보다 몰입감은 영화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좀 잘 구현을 해줬다. 맞아요. 이 두 가지 빼고는 대부분 소설이 더 나았는데 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네.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그 여자 주인공의 심경 변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화에서는 이제 뭐 어떤 배우의 역량 부재라든지 뭐 이런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연출력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게 이제 이 부분이 좀 다이나믹하게 살려지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남자 주인공의 외모입니다. 이거는 네. 연기력보다는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내 다하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아는 다하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쉬웠고요. 너무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소설을 봤던 친구인데
네. 예. 아니 다시 캐스팅 뭐냐고 막 엄청 분개했었어요. 이 글로 읽으면 상상속 다시가 아니라고. 거의 뭐 다시 뭐 거의 서태웅 수준이거든요, 느낌이. 오. 근데 서태웅은 무슨 아무튼 그랬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다하시 씨의 서사가 좀 아쉬웠던 게 영화에서는 다하시가 그 이제 엘리자베스의 편견을 깨는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좀 많이 아무래도 축약되다 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얼레설레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소설에서는 그게 임팩트가 네. 있었는데. 네, 뭐 이제 막 그 자기가 이제 거느리는 어떤 그분들의 이렇게 돌봐주는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멋있게 나왔던 기억인데 디테일한 장면들이 깨지지 못했군요. 맞아요.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둘의 어떤 사랑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생략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그쵸. 이 정도까지는 설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확실히 영상미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맞아요. 동화 속 같았어요. 그 막 중간중간 이제 그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딱 고정된 샷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네,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옛날 영화인데도 그 장면 그런 데서는 감탄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조금 그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제 초반에 나왔던 장면인데 그 무도회에서 뭔가 인물들을 원테이크로 길게 동선을 짜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인물을 잡았다가 움직이면서 다른 인물이 나오고 또 그 인물이 지나서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 게 원테이크로 쭉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그 뮤지컬스럽게 연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거에도 이제 또 이 부분은 사실 내피셜일 수 있긴 한데 비약일 수 있긴 한데 뭔가 이제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생겨서 뭔가 이제 여자 주인공의 뭔가 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씬이 있었어요. 뭔가 정원 같은 데서 쭉 내려오는 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앞에 폐허가 된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 있는 벽이 무너져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여자의 마음이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가 이런 거. 그 연출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왜 여기 있었어 이러면서. 그냥 뭔가 이거 왜 들어갔어? 예, 이쁜 미장센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그거를 함축적인 의미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넣지 않았을까요? 영화 찍는 분들은 정말 하나하나 다 신경 쓰던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고전 명작이다 보니까 그런 거 다 계산에 넣지 않았을까. 맞아요. 몇 번이고 리메이크 됐던 작품이라 또. 그렇죠. 다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위치에 뭐 이런 배치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막 예를 들어서 책을 펼치는 장면인데 책의 어느 부분에 사진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 글이 써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독은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뒤에 짤막하게 나오는 것도 다 신경을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오만과 편견 영화가 그 엔딩이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엔딩 장면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판 엔딩을 보면 그 이제 우리나라 판은 사실 그 아빠랑 대화를 하고 이제 딱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판에는 이제 그 이후에 둘이 사랑을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키스신도 나오고. 네, 그 뭐 몸에 대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뭔가 정원에 어두운 정원에 이렇게 둘이 앉아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꽁냥꽁냥한 대화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한국 엔딩이 더 좋았거든요.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여운이 필요했던 거군요. 네, 여운이 오히려 더. 그래서 한국판은 그렇게 했나 봐요. 한국 사람이 이걸 좋아할 거야. 외국은 꽉 닫힌 해피. 완전 꽉 애정씬도 나오고. 약간 여운이 없는? 딱 바로 눈으로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인들이 더 그런 걸 원하지 않나 했었는데. 그치 막판에 키스씬 나와줘야지. 네.
이게 꽁냥꽁냥 대화 나누고. 이 영화가 인도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판이었으면 이제 춤추고 노래하면서 끝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네요. 맞아. 춤추고 이제 노래하면서. 저는 그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개 재밌을 것 같아. 인도판은 못 참죠. 못 참지 못 참지. 발리우드 못 참지. 발레도 못 참지. 내가 했던 오만, 네가 했던 편견.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 멘트인데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곡을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 곡은 뱅키시님이 준비해주신 김범수 박선주의 남가여군요.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예. 직관적이고 원초적이고 이 영화 자체가 이제 클리셰의 뭔가의 이제 시발점 느낌이지 않습니까? 시발점. 그 네. 시발점이죠. 약간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의 노래를 갖고 오고도 싶었어요. 약간 그 처음 그 제가 이 편견에 사로잡힌 그 씬에서 야 네. 이건 진짜 그냥 서로 남녀의 그냥 사랑이다. 그러니까 딱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남과요 서로를 이제 애타게 사랑한다 외치는 이 노래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남가요를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 멘트 안 잊으셨죠? 네. 네. 그럼 네. 저희 오늘 영업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주고 싶으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주고 싶으니 두려움 앞에 멈출 때 날 용감하게 하는 일 그대 세상 가장 흔한 말 for you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말 날 믿어달라 말하면 그대는 그래 줄 수 있나요 우연히 스친 눈빛에 내 맘에 별이 뜨는 말 단 한 번 스친 손끝에 심장이 서버린